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적용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자, 공식이 이런 형태되나요? y-y1은 x2-x1 y2-y1 이 기울기 열심히 쓰는 거죠. x-x1 자, 이런 형태의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자, 이제 뭐 y1 이 부분 이제 편리한 좌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2,1이 이뻐 보이네요. 자, 쓰면 되겠고 그렇다면 4-2분의 -1 x-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는 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2분의 -2 기울기가 -1이 되겠네요. 자, 되겠고 이항시킨 부분 쓰고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처리해주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a 값, b 값이 나오니까 문제에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자, 이 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할게. 그럭저럭 평이한 문제가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형태의 공식 이 부분을 좀 학습을 좀 해두면 되는 거죠. 자, 편의상 뭐 유도 과정까지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공식 정도 메모해 드렸으니까 자,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면 좀 다시 한번 좀 기억 떠올려서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 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K값이 어떻게 되느냐 평행 조건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자, X 앞의 개수가 K하고 6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Y 앞이 3분의 2K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요 개수가 같아지면 이게 이제 기울기가 같아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대신 이 뒤에 상수적 파트 부분 1분의 -3 여기까지 이렇게 같아지면 요건 이제 일치가 됩니다. 일치. 두 직선이 이제 아주 똑같은 이런 형태 일치가 되니까 이 부분은 달라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제 평행 조건이 되겠습니다. 같아지면 일치, 여기 다르면 평행.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앞쪽 부분 가지고 계산 들어가야 되는데 k에다가 2k-5를 곱하기 한 것은 368 곱하기 한 거 같다 되겠고 2k 제곱 마이너스 5k 이항시켜서 18 이꼴 제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1, 2에 어떻게 하면은 마이너스를 만들죠? 2, 9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처리 되셨죠? 자, k 플러스 2에다가 2k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k 값은 2분의 9 해서 두 개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둘 다 답이냐? 그렇진 않아요. 자, 여기 이런 부분들을 주어진 이런 값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6 되는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 3 돼가지고 이 상수성 파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지죠. 자, 그러니까 요 값은 요건 이제 일치할 때 나오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은 자연스럽게 얼마? 2분의 9. 이 부분이 평행을 나타내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맨 처음에 써져 있는 이 부분 됐습니까? x, y 앞에 계수 2b 여기가 일치되고 여기 이제 상수 파트 부분은 달라야 됩니다. 여기마저 같아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나오죠? 이건 일치가 된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좀 학습해서 문제 적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져 있을 때 여기 사이 거리를 구하달라. 자, 여기는 이때 거리를 구하더라도 서로 직각되는 거 이제 거리가 될 텐데 이때를 구하나 이때를 구하나 평행이니까 거리가 어떻게 되죠? 항상 똑같죠. 자, 그러니까 두 직선 중에서 자, 아무 직선 하나를 골라서 자, 요걸 골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편리한 점 하나를 이제 스스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x가 0이면 y가 6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요 점에서부터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자, 점과 직선 사이 또 거리 구하는 공식이 x1, y1 이렇게 돼 있을 때 거리 구하는 공식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절대값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이 부분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x-2y-1은 이꼴 제로하고 0,6하고 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루트 4제곱 더하기 2제곱 해서 0,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22이니까 2 루트 5가 되겠고 여기는 1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10이고 13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10분의 13 루트 5가 있나요? 10분의 13 루트 5 여기 1번에 있었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한 점 정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점과 직선 사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자, 이런 좀 핵심적인 요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어찌 생각하면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그런 평이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조금 노력 기울여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 싶어서 점을 좀 찍어보겠습니다. 4,0, 둘, 셋, 넷, 4,0이 있겠고 1, 마이너스 1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2, 마이너스 4 이런 형태의 점이 3개가 있군요. 됐습니까? 이런 점을 지나는 원이다. 근데 그냥 원래 이제 이렇게 중간에 A, B 점 잡아가지고 뭐 거리 같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풀이가 되는데 이건 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때는 점들의 특성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자 4-1 3분의 0-1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런 기울기를 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1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돼서 하나는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서로 여기 수직관계, 직각이라는 이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원 그래도 이제 이런 형태의 원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빗변의 중점, 이 부분이 바로 원이 뭐가 됐다, 원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4,0 이 부분하고 요쪽에 있는 2, 마이너스 4 이 부분이 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중점을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2 더하기 4, 2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0. 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3, 얼마가 되겠습니까? 3, 마이너스 2가 되나요? 됐습니까? 중심 좌표를 구해버렸습니다. 오호호, 이런 좋은 일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니까 x 차이는 1이니까 1제곱 되겠고 y 차이는 2제곱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2제곱 하니까 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루트 5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그럼 ABC를 모두 곱하기 해달라.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6 루트 5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리를 통해서 뭐 구할 수는 있어요. a-4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 부분하고 a-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는 a-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4의 제곱.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리 같다 해서 이제 물론 이제 루트인데 제곱해서 쓴 모양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중심좌표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라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자, 그런 것은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를 찍으면서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좀 직감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뭐 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직각이 나와서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빗변의 중점이 중심이다. 이런 이제 도형 이론을 통해서 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재수가 좋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직각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마지막에 거리 같다 이 풀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때는 좀 어쩔 수 없이 뒤쪽에서 가르쳐준 중심으로부터 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런 풀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은 도형 특징 이용한 풀이 좀 잘 기억하셔서 좀 효율적인 풀이 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일단 원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5는 이항시켰고 제곱할 때 1, 제곱할 때 4 만들어져 있으니까 됐습니까?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를 물어봐서 이제 두 점에서 만나라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부분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해됐습니까? 자, 좋은 풀이법 나왔으니까 그 풀이법을 이용하겠습니다. k는 이꼴 제로가 되겠고 중심 좌표는 1,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 거리를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루트 1, 9 해주면 되겠고 1 대입하면 1이고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 되겠고 절대값 이 부분이 반지름인 루트 10보다는 어떻다? 작아야만 되겠다.
그래 두 점 만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k-5의 절대값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걸 곱하기 해주면 10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그럼 k-5의 범위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런 형태 이항시켜서 구해야 되는데 이때 뭐 개수 구하라고 했죠? 개수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 부분에서 자 마이너스 9부터 해서 0 거쳐서 또 이제 9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 뭐 나중에 똑같이 더하기 5 했으면 이제 개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몇 개가 있겠다 19개가 있겠다 그래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키포인트 무엇이라고요? 5원은 정리는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이건 뭐 기초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5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이 부분이 이용하겠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풀이 원리에 해당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대입해서 판별식 D 이런 거는 해보시면 알겠지만 할 일이 못됩니다. 산수 너무 길어지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 원리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원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와우. 이건 뭐 그냥 공식만 알면 되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원의 점 x1, y1에 있어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구해달라.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와. 그러면 4x 플러스 2y는 이꼴 20.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y는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약분을 해주는 거니까 2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난 건가요? 호호호 이때 a하고 b 둘을 열심히 뭐 해달라 곱하기 해달라 그래서 마이너스 20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 공식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 좀 매우 쉽고 모른다면은 이제 이거 유도 과정처럼 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좀 시간이 걸리는 거겠고요. 됐습니까? 자, 공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좀 설명 안 드리겠고 자, 공식 유도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교재 이론을 통해서 이론 학습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7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기울기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원이 나와 있으니까 원을 일단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3의 제곱. 자, 제곱할 때 9 써주면 되죠. y-4의 제곱 16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빼기 16해서 지워지는군요. 자, 정리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럼 이제 문제 뜻이 뭐죠? 원이 있는데 원 밖에서 접선을 싹 그었다. 물론 이제 두 개를 그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뭐 우리는 자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y-3 길기는 모르니까 x 플러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직선하고 원이 접한다.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다. 이런 얘기죠. 자 뭐로 푼다고요?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개념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 좌표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곧 무엇하고 같겠다. 반지름하고 같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풀이법까지 다 나왔으니까 직선을 이쁘게 마이너스 y 해주고 m 플러스 3 해서 정리를 이쁘게 딱 됐고 중심 좌표 3,4 깔끔하게 나왔습니까? 됐습니다. 거리를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3 대입하면 3m에 4m이 되겠고 자, 4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반지름 길이와 같다. 반지름이 이렇게 됐으니까 3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곱하기해서 제곱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16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9배의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7m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8m 되겠고 이 부분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m 값이 이제 2차식이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기울기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합을 구해달라. 그럼 뭐 근과 계수의 관계 형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모양을 구하면 되니까 7분의 8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인수분해 안 해도 되는군요. 자, 7분의 8 됐죠? 자, 중간에 이제 뭐 원 정리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데 자, 여기 점을 지나는 거에서 접선을 거는데 어떻게 하면 접할까? 그랬을 때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고요.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접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다. 반지름 길이가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또 접근하는 아이디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그 다음은 이제 그 이론을 가지고 연산하는 거니까 자 계산하는 과정은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조금만 직접 연습장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하게 사용된 이론. 자, 시작부터 자, 요 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스타트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직선을 X축,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 평행이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빼기 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평행이동했습니다. 3, X축으로 A만큼 X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평행이동했습니다. 자, 정리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3X, Y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Y 되겠고요. 마이너스 3A 되겠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는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b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과 서로 같아야 되겠다. 끝났네요. b 값은 얼마다? 3이다. 끝났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7은 이꼴 마이너스 1이다. 3a 플러스 7은 이꼴 1이다. 3a는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두 개의 값을 곱하겠다. 뭐 곱하기해서 마이너스 6 쓰는 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평행 이동 함수를 평행 이동할 때 어떻게 된다? 자,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해서 x 자리에 이렇게 x 마이너스 a,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요게 지금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쓴 거서 플러스 2 처리된 거죠. 자, 이렇게 대체해서 대입하면 된다라는 함수 평행 이동을 요식 좀 기억하면 아주 깔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9번 함께 합니다.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P1, P1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2, P2를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을 P3, P3를 또 Y는 이꼴 X에서 대칭 이동한 것을 P4다. 됐습니까? 그래서 좌표가 얻어지는데 이와 같이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을 계속한다. 그런 것을 PN이라고 한다. 됐습니다. P37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뭐 계속 한다는 이야기는 규칙성이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와, 규칙성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서 풀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대칭 이동하는 것을 조금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원이 되겠습니다. 자, 원을 좀 이용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좌표가 마이너스 3,5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5를 이쯤에서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자, 여기가 P-3,5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맨 처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쭉 대칭해서 나오는데 좌표를 써야 되나요? 여기가 P1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좌표를 써야 될까? 뭐 일단은 X축 대칭해서 썼습니다. 자, 그것을 또 이제 Y축 대칭해야 되겠습니다. Y축 대칭. 딱 P2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 나온 것을 또 다시 원점 대칭해야 되겠습니다. 원점 대칭 쭉. 오, 야, 그럼 자기 자신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P3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또 Y는 이꼴 X 대칭해야 되는데, 와, 이 부분이 좀 어렵네요. Y는 이꼴 X 대칭. 자, 됐습니까?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어디 와야 되나요? 이쯤 어딘가에 와야 되는데, 아, 좌표 표시가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뭐, 이건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5,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요건 좌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P4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또 다시 무슨 대칭해야 되죠? X축 대칭. 그러면 이 부분 어딘가에 써야 되겠고 P5 이거를 다시 또 뭐 Y축 대칭. 자, P6 됐습니까? 이걸 또 다시 원점 대칭. 그럼 이거 뭐가 되죠? P7이 되죠? 됐습니까? 이걸 또 다시 무슨 대칭? Y는 이꼴 X 대칭. 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여기가 다시 P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 좌표가 나온 거죠? 자, 몇 번마다 규칙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8번마다 규칙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자, 규칙성 8번마다 규칙이라는 거 조사했습니다. 자, P37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8번마다 규칙이니까 4, 8, 32, 32 더하기 5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P5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P5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자, 5,3 요거를 이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5, y번호 밖에서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저 5,3 좌표를 열심히 구해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당연히 8 이렇게 결과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일정한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x축, y축, 원점, y는 equal x. 이럴 때는 규칙성을 찾아가자.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거듭거듭 강조드립니다. x축, y축, 원점, y는 equal x. 계속 반복. 그럴 때는 뭐다? 자, 규칙성을 찾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원을 그려서 표시해 줬는데, 왜냐면 이런 거 대칭 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원점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원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간다는 요 아이디어. 요 아이디어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좌표 찾기가 좀 수월하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P 대칭 됐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뭐 대칭, 오우 힘들어라. 대칭 원점 해서 또 대칭 이렇게 해서 이제 P8 부분에서 자기 나왔던 이 부분 다시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대칭성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세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원래 세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당연히 중간에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자, 만들어지지 않겠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평행한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을 한 직선을 아무리 열심히 잘 하더라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평행 이런 부분이 있겠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두 직선 한 점 만나는데 다른 직선이 여기를 아예 지나버리면 자,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평행 부분을 조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를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울기는 1, 두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세 번째 기울기는 n분의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숫자로 나와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 같아질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n분의 2가 1이 될 때 n분의 2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 이렇게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에서는 m 값은 뭐 2가 나오면 되는 거겠고, 두 번째 값에서는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m 값은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m 값 두 개를 이미 구해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요 풀이를 진행하려면 이제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두 직선 뭐 연립방정식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이거 그냥 같다는 뜻이군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y 이꼴 x니까 x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일까요? 3x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이 3분의 4가 되겠고, y하고 x하고 같아지니까 y 값도 3분의 4. 요게 이제 교점이 되겠습니다. 이 교점을 이제 마지막 좌표에 있는 식에다가 자, 2x 됐고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my 또 이제 3분의 4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됐습니까? 빼기 10은 이꼴 제로. 이 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4m 이퀄 3분의 8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3분의 30에서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가 될까요? 지워질 거고, 그럼 m 값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1 이 정도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때 이런 m 값을 모두 다 더하게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둘을 더하게 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4에 15에서 결과를 얻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정답 마이너스 2분의 15. 자, 있군요. 그죠? 자, 이것도 뭐 이론 부분에서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알면 그렇게 심각한 이론은 풀이가 좀 난해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행 부분이 되게 되면, 자, 그림에서 이렇게 평행 부분이 있으면 도대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다. 평행 부분 기울기들을 다 조사해 놓고, 그 다음에는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교점을 이렇게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에서 이제 교점을 딱 구해놨죠. 그 교점을 여기 세 번째 직선도 지납니다. 해서 풀이 됐습니까? 자, 생각보다 아주 복잡한 이론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제 풀 때 저 이 마지막 요 이론을 빠뜨리는 경우들은 이제 종종 생기는 거니까, 자, 이론 부분에서 빠뜨리지 않고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공집합은 무한집합이다. 무한이 아니고요. 개수를 알 수 있는 유한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큰 자연수의 모임이다. 큰 자연수. 집합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확해야 되는데 뭐 크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개념이 크다고 하는지 정확치가 않습니다. 틀렸고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이 부분 집합이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맞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해주면 소수 집합은 2, 3, 5, 7 이런 녀석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3이라는 부분이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이것도 잘못됐고, 8보다 작은 소수가 되게 되면 몇 개 되나요? 2, 3, 5, 7 이런 녀석들인데요. 근데 5개다? 아니, 4개가 되게 되겠죠. 잘못됐습니다. 뭐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니까 뭐 차분하게 여러분들 좀 잘 해결하리라 믿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근데 A에 속하는 원소들의 합을 구해달라. 뭐 표시를 좀 정확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A 집합 표시해주고 B 집합 표시를 샥 해주고요. 자, A 여집합 교집합 B, B에만 있는 그런 원소가 4하고 6이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A 차집합 A만 있는 부분들이 7, 7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A 합 B 바깥쪽에 2, 31, 51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2라는 원소 2, 31, 51 이미 사용됐고 77도 사용됐고 4하고 6도 사용됐습니다. 이제 남는 원소가 13하고 17인데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교집합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원소들이 각각 어디에 속하는지 전부 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A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의 합이다. A 집합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13, 17에 77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합하라. 여기가 30이니까 합하니까 뭐 107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 부분은 뭐 기호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좀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 자, 요쪽 파트. A 차집합 B 이쪽 파트. A 합 B의 여집합, 그러면 집합의 바깥쪽, 자, 이렇게 속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만 처리하면 풀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에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어느 반 20명의 학생 중에서 등교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16명,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이 7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X명일 때 모두 이용하는 학생, 동시에 있는 학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뭐 여러 학교에서 흔하게 출제하는 건데 처음 뭐 학습이 안 됐으면 좀 낯설겠지만, 자, 이 부분에서 교집합이 가장 클 때는 이렇게 작은 집합이 이렇게 포함될 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버스를 만약에 A 집합이라고 16명의 명수가 많으니까 자전거를 만약에 B 집합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렇게 포함될 때, 그럼 포함되면 이제 이 명수가 이게 7명이 되겠으니까, 자, 최대값 A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교집합의 최대값은 당연히 7명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교집합 개수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B 이게 좀 포함돼서 이 곳이 점점 더 벤 다이그램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어야, 즉 A에 이제 B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점점 여기가 이제 작아지는 형태가 되어 이게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작아질까요? 이 A 합 B가 바로 뭐가 될 때까지, 전체 집합이 될 때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그 형식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A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A 교집합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좀 풀 수 있겠습니다. 합집합은 많아져야 20이 됩니다. 됐습니까? A 개수 16, B 개수 7 이렇게 됐습니다. 빼기 이 부분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최소값은 이제 B는 이걸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최대하고 최소를 또 이제 더하기 해서 답을 10을 써달라. 뭐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거겠고, 그 전에 풀이 형태에서, 자, 교집합이 가장 클 때의 벤 다이그램 모양 됐습니까? 자, 이거 기억하기. 이게 작아질 때는 언제다?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됐을 때, 전체가 됐을 때 이 교집합 부분이 이제 가장 작아지겠다. 이해되셨죠? 이 두 가지 벤 다이그램 모양에 대해서 좀 항상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자, 최대 최소에 대해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좀 잘 벤 다이그램 이해하려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14번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Y에 대하여 A 집합, B 집합이 조져 있는데 Y 집합은 이런 특징이 있군요. A하고 교집합이 4다. 그럼 Y라는 집합은 어떤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집합하고 4가 있으니까 4는 있어야 되겠고 6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되겠고 B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B에 있는 원소를 하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2하고 17하고 31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Y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그러면 자 4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2하고 16하고 17하고 31은 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남는 원소는 뭐가 남았을까? 13이라는 원소, 51이라는 원소, 77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 51, 77 이런 원소가 있는데 자 이런 원소는 이쪽에 갈 수도 있고 뭐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자유스럽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의 몇 제곱, 세제곱 요 개수를 카운팅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8에서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다시 생각해보면 13이라는 원소가 Y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가지. 51도, 77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형태로 이게 계산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부분집합 개수 구해가는 모양이니까 먼저 제한 조건 형태로 주어져 있는 부분들을 자 이렇게 교집합 아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원소들을 이렇게 이제 메모를 좀 잘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풀어가면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집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뤄야 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세 조건 P는 깔끔, Q도 깔끔, R도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보기에서 참인 명제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P이면 Q 이런 부분이 참이 된다는 이야기는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는 이렇게 이런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위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해서 포함 관계를 좀 조사해서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에서부터 플러스 4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집합이 P집합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이거 바깥쪽으로 이런 집합이 이런 집합이 무슨 집합? Q집합. 자, 그러면 뭐 반대로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Q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뭐 6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집합이 R집합. 이렇게 해서 표시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조사 좀 해볼까요? P집합은 이런 집합이 되는데 R집합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기억. 당연히 맞겠죠. 다음엔 Q집합이 P집합 이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럼 P집합이 또 Q집합이 들어갑니까? 이또 말도 안 되고. 됐습니까? 그렇군요. P가 not Q집합에 P가 이런 집합에 쏙 들어가느냐? 오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미음은 뭡니까? 이건 P이면 R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니까 기억하고 똑같이 써 있는 건걸요? 대우를 이용해서 써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맞는 내용은 3개가 되겠다. 됐죠? 자,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닌 건데 이 부분 하려면 이렇게 제가 좀 메모한 거 P면 Q다 이렇게 주어진 부분이 참이 되려면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명확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문제 나온 것의 범위를 딱 표시해서 됐습니까? 범위를 표시해서 우리가 이제 포함 관계를 이제 조사해가는 그런 문제로 풀면 좀 쉽게 잘 처리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P이면 Q이다. Q가 참일 조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으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좀 잘 하십시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6번입니다. 정수 A에 대하여 조건 모든 양수가 요렇게 요건 이제 모든이라는 의미를 좀 묻는 것 같습니다. 요거가 참이다. 말이 되어라 이런 얘기 되겠군요. 자, 그러면 x 값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모든 양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2a라는 것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음수라고 나와 있군요. 그러면은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근데 뭘 하겠어? 합을 또 구해달라고요? 합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항상 성립하는 조건 따져 가는 거니까 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겠다. x값 범위를 슉 구했는데 항상 양수가 됐을 때 성립하려면 여기 써져 있는 숫자가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은
음수들이 써져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A값 범위, A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 범위에 만족하는 또 음이 정수가 되는 거니까 정수 찾아서 합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문장 표현에서 모든이란 그 말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서 문제 이해하려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A, B와 X축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 여러 학교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거 역시 또 나오는군요. 자, 이쪽에 마이너스 5, 1이라는 점이 있다. 이쪽에 이제 2, 6이 있다. 뭐 y좌표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X축의 점 잡아서 거리 합 최소를 물어봤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X축 이렇게 해서 이 되죠. Y값을 이렇게 했으니까 저 같은 방향 쪽에. 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한 점을 뭐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칭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뭐 대칭 이동해서 이걸 뭐 A 프라임 이렇게 좌표해서 5 마이너스 5코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Y 좌표가 바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대칭 이동돼서 이렇게 논다는 얘기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길이를 합해야 되는데, 자, 요 길이를 요거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요 길이 합이 되겠고, 그러려면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무슨 길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직선 자체가 꺾여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직선으로 쫙 갈 때가 최소 길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소값은 결국 두 점 사이 거리, 즉 A 프라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하고 B 좌표 2, 6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저 A 프라임 B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X 좌표 차이가 7이니까 7 제곱이 되겠고 Y 좌표도 7이니까 7 제곱 이렇게 쳐야 되니까 7 루트 2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번 문제 해결이 끝났고요. 다음은요. 자, 최소가 될 때 점 P 좌표. 이렇게 해도 되고 P 좌표. 그러면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잖아요. A 프라임 B 이렇게 지나는 요 직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또 역시 Y 좀 이쁜 거로 하면 이제 Y 마이너스 6하고 여기 기울기를 쓰면 되고 X 마이너스에서 이쁜 거 쓰면 되겠고. 자, 이제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5에서 2 마이너스 5니까 7이 되겠고 6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식이 이쁘게 나오는데요. 1이니까 x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6 해서 처리가 될 텐데 지금 x축하고만 나니까 y값에 0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x는 이꼴 다시 이 부분을 4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p값의 좌표는 마이너스 4,0 x축의 점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출제 빈도가 높은 모양인데 뭐 이렇게 문제 자체가 뭐 어렵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자, 먼저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자, 이렇게 한 점을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를 구해간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 이거 알아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선이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놓고 이번에 시험에 앞쪽에서 직선 방식 구하는 게 있었는데 직선 방식 이렇게 구해서 이때의 x절편 y에다 0 집어넣는 이 x값을 구하면 그 부분이 좌표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 많이 어렵지 않은 이론이니까 좀 정확하게 공부 이론 확실하게 좀 인지해서 풀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이자 율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모두 작성하고 참거짓을 판별하십시오. 와우, 무려 3개나 해야 되네요. 할 일이 많습니다. 자, 부정,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x제곱이 0보다 크다의 반대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다 이렇게 좀 썼습니다. 뭐 쓰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이라는 것은 이게 만족해 주는 것이 하나만 있어도 참이 드는데 자연수가 제곱까지 거쳤는데 0보다 작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거짓입니다. 자, 니은요. 어떤 실수 x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x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부정했으니까 반대되게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제곱했는데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제곱했는데 0보다 작으면 이건 무슨 수죠? 허수가 되는 거죠. 자, 실수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역시 거짓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뭡니까? 또 모든 실수니까 또 이번에 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네요. 와, 그러면은 0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한 것은 0이 뭐 이렇게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이꼴 마이너스 1이 아닌 어떤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사실은 뭐 명확하잖아요. 그죠? 2, 3, 4 이런 뭐 대입할 숫자도 너무너무나 많은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또 실수 같은 경우에 제곱해서 음수 나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참 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8번. 자, 가장 그러니까 키포인트 되는 부분을 찝어라 그러면 뭐 뒤에 있는 내용 증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대되는 형태로 해서 부정 부분이 표시가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해주면 참거짓도 무난히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18번 율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좀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